여러분, 분식집에서 순대, 떡볶이를 먹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20일 오전 3시경 대구의 한 분식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직원과 손님들을 덮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분식집의 직원이 손님이 주문한 순대 한 접시를 내어준 뒤 뒤돌아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네. 순식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 승용차가 분식집 좌판을 들이받습니다. 세상에. 강한 충격으로 뒤로 떠밀리는 분식집 가판대에 아이고. 서 있던 직원도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데요. 음식을 먹던 손님은 차 앞쪽에 깔려서 손만 올린 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네, 그런데 정작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은 차에서 슬그머니 나온 후 구호 조치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어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정말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일단 걱정되는 게 저 분식집에 계셨던 사장님과 이 손님들인데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보시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게 우리 집사람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우리 일하시는 분하고 그한 6-7명이 지금 그대로 다쳐가지고. 무슨 이게 진짜 날벼락입니까? 근데 저 운전자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무책임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최재만 교수님. 그러니까요. 황당하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음주운전이 음주운전. 세상에. 술을 마신 40대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코올 혈중 농도가요.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만취 상태였다고 지금 경찰의 발표가 나와 있는데 네. 저 사건 때문에 식당의 손님과 직원 7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어머, 세상에. 저 얼마나 보세요. 아까 저렇게 돌진해 오는데 저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동승자가 있었어요. 네. 그 옆에 남성이 앉아 계셨는데 이 남성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방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 음주운전 방조하면 방조죄도 돼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 그 한 여성도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네. 이 옆에 앉아 있었던 동승자가 과연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네. 아니면 방치했는지 하는 부분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요. 동승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문을 참으려고 내리더니 현장에서 슬금슬금 떠나요. 그러면 저기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구호조치도 않고 있어요. 운전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준일 변호사님.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바로 나오진 않고 아하. 그 안에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이탈을 했는데 네. 이게 보면 어떻게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바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이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중에서 이제 사고 미조치라는 죄명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특가법,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제 도주치상, 그러니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는 그런 죄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운전을 했는데 이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뭔가 구호 조치를 안 하고 이런 경우라서 동승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타깝게도 없을 걸로 보이고, 다만 이게 음주운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지 네네.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는 음주운전인 걸 알면서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거를 말리지 않고 그대로 뒀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이제 뭐 방조죄로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었잖아요. 미국의 공익광고 문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진정한 친구라, 그런 광고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따끔한 법적 처벌받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자동차 관련 무슨 사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충북 괴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사고 현장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승용차가 빨간 신호를 보고 정차하려던 앞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세상에.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쫓아가 보는데요. 가해 차량은 잠시 상황을 보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어허. 이 해당 운전자 술이라도 마신 걸까요? 사고 후에 도주까지 했어요. 혹시 이번 사건도 그러면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김준희 변호사님. 이번 사건도 이제 음주랑 관련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네. 이번엔 그건 아니고 번호판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판이 왜 문제냐 하고 봤더니 네. 이 차량이 달고 있던 번호판이 제대로 된 정식 번호판이 아니고 위조된 번호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그 태국인 마약 운반책 차량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달렸던 가짜 번호판하고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허. 마감이 조잡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경찰이 앞서 잡혔던 이 마약 운반책을 좀 추궁을 해서 아하. 알아봤더니 SNS 상으로 이렇게 가짜 위조된 번호판이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위조된 이런 어떤 그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통책 3명을 잡았고요. 아, 이게 다 유지은 번호판인가 봐요. 아하,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사고를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아.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이 알고 보니까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서 차량에다 부착을 한 다음에 그 차량들로 뭐 뺑소니는 당연히 물론이고 그 외에도 뭐 마약 운반이라던가 각종 범죄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세상에.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네. 우리 예상대로 다 범죄에서 이용됐군요. 저런 번호판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네. 113개 세트의 위조 번호판이 판매가 됐다라고 세상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29개 세트를 회수를 했고, 그래도 아직 불구하고 지금 한 84세트 정도 남았죠. 어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배를 해서 회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위조된 번호판이 전국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마약 판매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번호판 바뀐 경위를 물어보니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사팀에서 확인한 거는 113세트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그중 일부는 회수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번호에 대해서 전국에 수배 조치하였습니다. 구매자들 일부는 마약 판매, 뺑소니 교통사고 등의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3명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대요. 그러면 사실 요즘 뭐 SNS 세상이지만 이수영 교수님 SNS에 숨기는 거 있겠지만 지금 이런 거 보면 진짜 엮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외국에서 생산이 된 번호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하.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국제 택배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반입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법이 진짜 치밀하게 진화하네요, 진짜. 네, 아까 113세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 세트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한 세트에 45만 원. 세상에. 적은 돈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들이 5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게 아하.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세트에 45만 원 하는 것을 왜 사겠어요? 앞서 우리 김준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걸 통해서 범죄 이득을 얻을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번호판 위조라는 게 가벼운 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준희 변호사님. 네, 이거에 관련된 처벌 규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위조를 이제 의뢰한 사람, 그다음에 실제로 또 위조한 사람, 그리고 위조한 거를 판매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위조해서 판매한 거를 사서 사용한 사람, 이렇게 모두를 다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벌 수위도 결코 낮지가 않아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번 뉴스파이터 시간 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조카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하면서 접근해서 막 돈을 가르쳤던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겠다고 속인 뒤 어르신들로부터 2,200만 원가량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6일 포천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네. 이 남성의 범행 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22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담당 사회복지사라고 속입니다. 그 뒤 집에 직접 방문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약 2,200만 원을 대출받았고요.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 사건 발생 사흘 뒤 또 한 번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법이 참 가지가지입니다. 이번엔 조카입니다가 아니라 담당 사회복지사입니다. 이겁니까? 당시에 피해자하고 이 범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겠어요? 네.
근데 그때 더 내려와요. 다음 주에 나오신다니까. 아, 빨리 좀 안 돼요? 왜요? 빨리 필요하세요? 네, 필요하지, 너무. 농협 때문에 지금 애먹었어요. 근데 그 농협 돈이 안 나와요. 어떤 농협? 내 농협 통장. 통장에 돈이 없다고요? 아니, 돈이 안 나오더라고. 어제 누구 왔다 갔어요? 아니, 아무도 안 왔어요. 너무 병원 갔다 왔지. 이거 뭐예요? 320만 7천 원. 이거. 뭐야, 그래?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320만 7천 원. 이거 누가 안 해주세요? 없어요. 아씨, 진짜. 일로 와봐요. 농협 참 나랑 빨리 거기 갔다 와요. 어디요? 네. 세상에 정말 세상에 찌들지 않은 어르신을 상대로 저렇게 감쪽까지 사기극을 벌여요. 세상에 저 사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준희 변호사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 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사건 발생 3일 만에 일단은 잡았고요.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잠복을 하면서 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 집에서 잠복하면서 이 남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유도를 했는데 처음에 2번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집에 뭐 CCTV나 이런 것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녹화된 거를 보면 이 남성이 오히려 피해자한테 어르신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것도 이제 녹화가 됐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던 날에 남성이 또다시 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엔 찾아와서 이번에는 재차 또 사기를 이제 범행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네. 이번에는 피해자를 은행으로 유도하려고 시도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검거했습니다. 경찰의 발빠른 대응으로 진짜 저 사기범 저 보이스피싱을 못 잡았으면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서 정말 순진한 어르신 상대로 진짜 등쳐먹는 행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검거가 돼서 천만 다행입니다.